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ML소프트 한동훈 컨설턴트입니다. 오늘 이렇게 훌륭한 웨비나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무척 반갑습니다. 금일 저와 함께 스터디할 내용은 요즘 보안 분야에서 가장 핫한 제로 트러스트를 기반으로 한 안전한 원격 근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배경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배경은 이제 코로나19가 지금 2019년부터 지금 해서 전 세계 지금 팬데믹 상황까지 왔는데요. 지금 8월 4일자 뉴스를 보면은 2억 21만 명이라고 합니다. 확진자가. 이거는 지금 전 세계 인구를 77억 5천 정도로 생각을 했을 때 한 2.5%가 이 코로나에 지금 감염된 그런 수치입니다. 그리고 더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여러 지금 주요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델타 변이 같은 경우가 감염률이 몹시 상승이 되면서 지금 미국 사회에서는 대기업들이 지금 원래 백신 접종률을 90% 정도, 80% 이상이 되면 재택근무를 좀 회사로 출근하는 걸로 그렇게 정책을 잡았다가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 나오다시피 구글이나 애플, 아마존, IBM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재택근무를 내년으로 연장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재택근무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조사들이 있었는데요. 짭코리아에서 지금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 자료는 작년 자료지만 지금 금융이나 그 다음에 미디어 광고 지금 작년 대비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수치가 월등히 올라갔고요.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재택근무가 계속 유지되냐 하는 부분에 설문이 또 최근에 있었는데요. 거기서 지금 노동자들이나 어떤 직원들 입장에서는 한 88.2% 정도가 지금 재택근무를 희망한다. 이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은 코로나가 계속되거나 아니면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재택근무는 어느 한동안 유지될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두 번째, 최근 보안 이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내 뉴스, 최근에 5월달하고 6월달 집중적으로 뉴스에 나왔던 부분인데요. 재택근무 쪽을 하면서 주요 기술이 이제 VPN 기술을 통해서 재택근무에 연결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은데, 그 VPN의 어떤 취약점을 통해서 몇 개 기관들이 해킹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간략한 뉴스가 왼쪽에 나타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에 솔라윈즈죠. 솔라윈즈 시스템 어떤 관리 툴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미국 내 많은 기업들이, 제 기억으로는 한 18,000개 정도 기업인데요. 기업들이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됐고, 최근에 5월 달에 와서는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의 해킹 사건들이 또 터지면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사이버 해킹 대응 강화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행정명령이 되게 중요한 내용이 앞으로 미국 사회에서의 모든 사이버에 대한 어떤 보안 체계는 이 행정명령에 의거해서 해야 된다는 어떤 강제성을 좀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명령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잠깐 살펴보기로 하면 사이버의 어떤 위협에 대한 정보는 서로 공유를 해야 하고 공유가 장애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거를 해라.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인증에 대한 부분에서 다중요소 인증을 항상 채택을 하고 모든 데이터나 이런 부분에서 암호화를 채택하라. 세 번째가 지금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에 대한 도입입니다. 그래서 이 행정명령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가장 중요한 말 자체가 제로 트러스트의 도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저희가 제로 트러스트를 기반으로 하는 어떤 재택근무 솔루션이기 때문에 제로 트러스트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존하는 어떤 최고의 보안 기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포레스터 리서치가 이 부분을 제창을 했고요. 최근에 이제 과트너 그룹에서도 이 부분을 같이 제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로 트러스트는 어떤 개념이고 철학입니다. 철학인데 이거를 보안 체계의 어떤 구현하는 기술은 STP라는 이 기술이 지금 CSA에서 발표한 최상의 기술이라고 이렇게 지금 확산을 하고 있는 기술이고 의미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개념에 대한 부분이고 제로 트러스트는 구현의 기술에 대한 부분은 STP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로 트러스트와 STP가 어떤 관계? 아까 하나는 구현 기술이고 하나는 개념이라는데 앞으로 몇 년 후나 몇십 년 후에를 잠깐 살펴보게 되면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보통 ICBM이라고 부르는 인터넷이라든지 클라우드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AI 이런 부분으로 모든 클라우드 체제로 옮겨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상 쪽에서는 그 모바일이라든지 그다음에 모빌리티 그다음에 어떤 4차 산업의 센서 데이터들 이런 부분들이 점점 더 엄청난 확장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 과연 두 접점 간에는 어떻게 통신을 해야 되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여기서 아까 제로 트러스트의 개념을 갖고 있는 STP 기술을 이용해서 이 클라우드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ICBM이나 이런 부분에 집합체하고 지금 지상에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기라든지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을 이 통신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STP가 대세를 확장하고 있는 그런 추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4차 산업이 되면서 그러면 각 산업에 대한 어떤 재편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핀테크라든지 밀리테크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산업군 자체의 움직임이 되게 크게 지금 바뀌고 있는데요. 여기 뉴스에서도 보다시피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지금 움직임이 아주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핀테크 같은 경우는 최소한 지금 며칠 날이죠. 카뱅 같은 경우가 8월 6일 날 공모가 39,000원으로 지금 공모가 됐는데요. 공모 당일날 금융 부분에서 지금 대장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뱅 같은 경우 상한가를 그날 쳤는데 한 69,800원 정도로 금액이 형성이 됐는데 33조 정도의 시가총액을 이뤘고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KB그룹이라든지 그다음에 신한그룹 아니면 하나그룹 이런 부분보다 지금 카뱅이 더 1위를 앞서가는 그러한 지금 상태가 됐습니다. 이게 왜 가능한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어떤 금융 지주나 금융 그룹이 갓 태어난 카뱅으로 인해서 지금 시총에서 밀리고 있다는 그러한 것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예인데요. 카뱅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금융 부분이지만 실제로는 플랫폼 사업을 하는 플랫폼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핀테크 기업들이나 바이오 기업,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이 최근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반도체나 바이오 산업에 3년 동안 240조를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든 산업군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4차 산업의 어떤 초입점에서 부단한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두 번째 차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 차트에서는 지금 현존하는 어떤 보안 체제나 보안 정책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는 어떤 모델로 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업이나 기관에서 현재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금 왼쪽 차트에 있는 것 같이는 많은 그 보안 장비들이나 보안 정책을 갖고 가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 내부는 일단 안전하다는 개념에서 출발이 된 겁니다. 그리고 기업 내부의 내부 직원에 대해서는 신뢰를 하기 때문에 내부 직원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믿고요. 지금 외부에서 오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정책을 막는 정책을 피고 있는 게 사실상 그렇게 출발점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근데 사실은 지금 그 어떤 모바일이나 이동기기의 급증이나 그 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원격 근무가 확산이 되면서 외부에서 내부의 어떤 서버나 리소스에 접근하는 부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내부는 안전했는데 외부에서 지금 모든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이 지금 접근을 하고 있다 보니까 과거의 어떤 정책으로서는 어렵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는 VPN 같은 경우는 먼저 접속을 하고 그 다음에 접속한 상태에서 인증을 받는 이러다 보니까 서버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보안 체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편을 해야 되는지 투비 모델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투비 모델은 일단 제로 트러스트 개념을 입각해서 아무도 안 믿는다는 개념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내부의 직원이든 외부의 사용자든 일단은 모든 부분에 모든 리소스를 접근하는 모든 기기나 사람에 대해서 믿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 자체가 기업의 내부라든지 기업의 외부에서 접근하는 모든 부분들이 동일한 보안 정책을 갖고 가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인증을 받지 않은 사람이나 장비는 접속조차 안 되는 아예 리소스를 열어주지도 않는 보이지도 않는 이러한 보안 정책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슈가 되는 제로 트러스트의 개념이 왜 좋은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로 트러스트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개념상의 이제 사상이고요. 이런 거를 구현을 하려면 SDP라는 구현 기술로 이 부분이 가능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장에서는 그러면 이런 재택근무에 관련된 업무를 하고 구축을 해야 되는데 또는 도입을 해야 되는데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또는 일반 기업들이 어떠한 지금 그 정부나 이런 쪽에서 규정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기사에서 발표한 비대면 업무 환경 도입 운영을 위한 보안 가이드가 지금 발표되어 있는 상태고요. 작년에 발표했죠. 그 다음에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금융보안원에서 금융권 재택근무 시 보안 고려사항 안내 가이드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반 기업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에서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이라는 책자가 발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번 그 웨비나에서는 공공기관하고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공공기관과 그 금융기관에 있는 그 규정 속의 어떤 주요 요소들을 살펴보면 지금 차트에 나온 것처럼 이러한 주요 요소들, 뭐 전체는 지금 아니지만 그 부분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그 부분을 빼면은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잠깐 보면은 허가받지 않은 장비는 재택근무에 사용도 하지 못하게 해라. 아까 장비에 대한 인증이 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부분에 제로 트러스트 어떤 개념이라고 보실 수 있죠. 그리고 그게 재택에 있는 PC든 아니면 회사나 기관이 지급해준 노트북이나 어떤 PC든 항상 최근의 운영체제나 백신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고 검사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재택근무를 하다가 자리를 떴을 때 한 10분 동안 그 상태로 그대로 놔뒀을 땐 화면 보호기가 설정이 자동적으로 화면 보호기 상태로 나와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통합 인증 체제 운영이라는 거는
그 여러 가지 솔루션이 지금 필요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필요 솔루션들이 많은데요. 이거를 각각의 로그인하는 게 아니고 싱글 사인온이죠. SSO 한 번 로그인으로 이 전체의 기능들을 다 활성화시킬 수 있는 통합인증체제 운영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고요. 당연히 네트워크 구간에서는 암호화가 돼야 되고 일단은 내부망, 기관의 내부망에 연결이 됐을 때는 그 PC, 그 노트북은 인터넷이 연결이 차단이 돼야지 정보 유출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파일 송수신 차단도 당연히 내부에 있는 어떤 파일들을 재택으로 갖고 올 수 없는 파일 송수신을 차단하는 이런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차트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업무의 연속성. 그러니까 그분이 재택으로 갔을 때도 그 업무, 자기가 회사에서 하던 업무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정보 유출 방지가 가장 중요한 두 개의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한번 이 주요 요소에 대한, 규정에 대한 주요 요소를 분류를 해봤더니 필요 솔루션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기서는 첫 번째가 낙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낙의 영역을 표시를 했는데요. 저 부분들은 다 낙에서 담당을 하는 영역이고요. 두 번째 구간은 지금 STP, 저희가 얘기하는 어떤 통신 구간이라든지 원격 제어 부분, 단말의 원격 제어, VDI, 이 부분에서 지금 담당을 하게 되고 화면 정보 유출이라든지 내부 전산 자료 저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보 유출 방지 정책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네 가지 지금 솔루션들이 이렇게 탑재가 되게 됩니다. 재택근무를 하게 될 때 이 부분은 공공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융기관에서 이런 재택이나 원격 근무를 할 때 필요한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낙하고 통신 해선에 대한 부분 보안이죠. 그 다음에 원격 제어에 대한 부분, 정보 유출 방지. 이 네 개의 부분에 어떤 솔루션들이 집합이 되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지금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 2월 같은 경우, 금융권 같은 경우는 그 상시, 일반 사용자들은 상시 근무 체제입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IT 직원들이 아니고 일반 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만약 확진자가 일반 부서에서 나왔을 때 그 확진자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재택근무를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지금 3단계나 4단계에서는 3분의 1 정도가 공공이나 지금 그 금융기관들은 다 재택으로 지금 하고 있을 텐데요. 그런 일반 사용자들이 그 재택으로 갔을 때 사용하기가 어려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편리성이 되게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싱글 사인온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한 번 로그인으로 이런 모든 네 가지의 솔루션이 유기적으로 연동이 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야지만 성공 요소, 재택근무의 성공 요소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 저희 ML소프트에서 이러한 네 개의 솔루션을 어떻게 제품화했는지 그거를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티게이트 4.0이라는 제품을 출시를 했는데요. 작년에 출시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얘기한 낙이라든지 지금 보안 통신 영역이죠. 통신 영역이라든지 원격 제어 영역이라든지 정보 유출 방지에 이 네 가지 솔루션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싱글 사인온은 되고요. 모든 것이 하나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관리 포인트라든지 비용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월등히 다른 것에 보다 앞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먼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그 주요 팩터들만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낙 부분에서는 아까 얘기한 비인가 장비 원격 접근 불가라든지 비인가 소프트웨어 설치 차단을 할 수도 있고 실행 차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로그인 비밀번호를 뭐 8자리 이상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떤 설정에 의해서 간단한 설정 UI, UX의 관리자 설정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다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제품은 지금 GS 품질 인증을 1등급을 지금 받은 제품이고 CC 인증도 지금 받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증 부분에서도 이미
그 품질이 보장된 그런 제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그러면 어떻게 티게이트 4.0 이런 제품을 이용을 해서 그 기업의 재택근무나 원격근무를 어떻게 구축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여러 가지 그 외부에는 이런 뭐 재택근무자들도 있을 수 있고요. 뭐 해외 출장 가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협력사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또한 뭐 악의적인 어떤 해커들도 지금 침투하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표시가 안 됐지만 4차 산업이 지금 발전이 되면서 어떤 센서들도 이 통신을 하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4차 산업의 어떤 모든 센서들, 엄청난 센서들이 이제 급증을 할 텐데요. 그런 센서들도 중앙하고 통신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제로 트러스트 개념을 구현한 저 STP를 갖고 내부의 어떤 중요 자원을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런 구성 체제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각각의 잠깐 보시면 사용자 인증 쪽에서는 그 아이디 패스워드 말고 지금 멀티 인증을 MFA죠. 멀티 인증을 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투팩터 인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OTP나 지문 인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멀티 인증을 해야 되고요. 장비 인증 자체도 장비가 인증이 돼야지만 그게 내부에 있는 어떤 자원에 아니면 클라우드에 있는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지금 이미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다. 근데 저기서 보면 장비 사전 등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 부분이 뭐 관리자가 그러면 매번 해주는 거냐? 아, 그건 아니고 자동으로 됩니다. 첫 번째 그 접속을 할 때 장비는 자동으로 인증이 된다. 등록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어떻게 외부의 해커들을 방지를 할 거냐. 이 부분이 좀 관심사가 될 수 있는데요. SPA라는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조금 깊이 들어가는 부분이지만 싱글 패켓 어솔리데이션. 그래서 그 단일 패켓 인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일단 장비가 인증이 됐기 때문에 해커의 장비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외부에서는. 장비 인증에서 막힙니다. 근데 그것도 어떻게 뚫었다. 그러면 SPA라는 저 패켓을 보내야 되는데 저 패켓에 대한 인증은 저 안에 있는 컨트롤러하고 서로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내부의 인증 토큰하고 그 단말 쪽에 있는 토큰이 발생 토큰이 해시값이나 이런 부분이 같지가 않으면 절대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SPA를 통과하지는 않고서는 뒤로 다음 스텝을 밟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모든 그 외부의 침입을 차단하게 됩니다. 디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도스 패켓을 이 부분에다가 들어오더라도 저 SPA 패켓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침투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 앱바운딩 기술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앱바운딩 기술은 단말이나 모바일이나 이런 쪽에 있는 앱하고 서버에 있는 어떤 앱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킬 수도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뭐 외부에서 오는 지금 VPN 기술 같은 경우는 그 장비까지 보고 장비에 대한 그래서 노출이 발생이 됐는데요. 선 접속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저 컨트롤러 쪽으로 먼저 인증이 가고 인증이 된 사용자나 장비가 저 가운데 있는 SDP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그 서버에 접근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재택근무를 하게 된다 그러면 그 사내에 있는 자기 PC, 기존에 회사에서 쓰던 PC를 앱바운딩을 시켜버리면 그 사람은 그리고 그 장비는 사내에 있는 PC 이외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어떤 해커든지 수준이 높은 해커도 이 앱바운딩에 묶여버리면 갈 수가 없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환경을 지금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어세스라는 어떤 개념에 그거를 그대로 구현한 STP의 개념도 이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뒤에 어떤 구축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자,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려면 STP 기술을 이용해서 구축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STP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세 가지 소프트웨어로 구현이 됩니다. 하나는 에이전트, 단말 쪽에 있는 에이전트죠. 에이전트가 없어도 됩니다. 에이전트 리스 방식도 가능합니다. 저희 제품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컨트롤러. 컨트롤러도 저게 소프트웨어입니다. 어떤 저 장비가 아니고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게이트웨이, STP 게이트웨이. 요 세 가지만 소프트웨어가 탑재가 되면 세계 어느 곳에 놔도 됩니다. 탑재가 되면 지금 뒷단에 있는 모든 부분의 서버나 이런 부분은 다 스텔스 될 수 있다. 접근이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개념이고요. 여기 원격 제어는 단말 쪽에는 지금 원격 제어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아까 티게이트 4.0에서는 원격 제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설치가 되면 원격 제어까지 다 설치가 되는 그런 상태고요. 그러면 아까 원격 제어하고 낙하고 실제로 보면 STP가 연동하는 그런 내부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어떤 보안 통신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단말에 대한 무결성이라든지 아까 장비 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내부에 있는 컨트롤러하고 통신을 하면서 단말에 대한 모든 부분에 어떤 인증 체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러에서 아까 토큰이나 이런 부분들이 인증이 됐다. 그러면 컨트롤러는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그 신호를 주고 게이트웨이에 어느 단말이 들어올 거라는 거를 신호를 주면 그 단말만 바로 열어주는 다이나믹 파이어월이 작동이 되게 됩니다. 그 단말 아니고서는 또 들어올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격 제어를 통해서 업무망에 있는 PC 이 부분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격 제어에 대한 연동 구성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STP 같은 경우, 아까 우리 티게이트 4.0 같은 경우는 세 가지 프로그램이 주축이 됩니다. 단말 쪽에는 요 에이전트가 하나 깔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컨트롤러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 소프트웨어. 요 세 가지 모듈만 있으면 어떤 환경이든지 서로 통신이 하면서 제로 트러스트의 어떤 개념을 구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지금 구축 방법은 원격 제어를 통한 구축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까도 했다시피 티게이트 4.0은 낙이라든지 그 다음에 원격 제어라든지 그 다음에 STP라든지 정보 유출 방지가 하나의 패키지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원격 제어 자체를 따로 까는 게 아니고 저희 제품을 구매하시면 이런 부분들이 다 구축이 용이한 상태로 바로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지금 원격 제어 프로그램이 아까 인증을 먼저 거치고 컨트롤러를 통해서 인증을 거쳐서 컨트롤러에서 그 단말에 대한 인증을 하게 되면 게이트웨이한테 신호를 줍니다. 그러면 단말에서는 지금 단말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요걸 들어와서 망 연결을 통해서 내부에 있는 업무망 PC, 자기가 사용하던, 회사에서 사용하던 PC를 통해서 지금 업무를 보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하고 똑같은 업무를 여기서 보실 수가 있다. 재택에서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VDI에 대해서, VDI 연동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 똑같고요. 기존의 기관이나 어떤 기업에서 VDI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떤 공공에 대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공공의 어떤 규정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미 만족하기 때문에 공공에 대한 STP를 도입을 하게 되면 티게이트 4.0을 도입을 하게 되면요. VDI를 STP 위에다가 VDI를 올려서 통신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암호화 모듈 같은 거는 공공에서 많이 쓰는 KCMVP를 이미 저희가 개발을 완성한 상태이기 때문에 KCMVP를 갖고 VDI 에뮬레이터를 통해서 VDI 터미널을 통해서 내부에 있는 VDI 서버를 통해서 다른 어떤 서버들로 접근하는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 아까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서 많이 쓰는 원격 제어하고 좀 다른 부분은
원격 제어는 업무망 PC, 본인이 사용하던 업무망 PC를 접근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VDI를 뭐 요것도 회사에서 VDI를 썼겠죠. 선 그 PC를 접근해서 VDI 서버에서 할당한 그 부분으로 업무를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보 유출 방지라든지 이런 부분, 파이송 수준이라든지 화면 캡처 방지라든지 아니면 화면 스크린 워터마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 어떤 실사례, 저희가 그 실질적으로 구축한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공공 쪽에 방산업체 구축한 사례인데요. 여기는 이제 당연히 이제 규정 같은 경우는 기사에 비대면 업무 환경 보안 가이드를 준수를 했고요. 기존의 어떤 취약점, VPN의 취약점을 보강하는 그런 그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나가시는 출장자들이나 협력사들이 그 안전하게 원격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구축한 사례입니다. 지금 보시면 맨 밑에 그림 맨 밑을 보시면 원격 사용자나 임직원분들이겠죠. 그 다음에 해외 출장자라든지 협력사 부분들이 저희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제 SDP 구간을 통해서 컨트롤러나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지금 업무 내부의 PC에 접근하는 그러한 체제를 갖췄다. 그리고 VDI를 사용하는 부분들은 VDI 서버를 접근하는 부분을 구축을 했다는 실사용자고요. 여기는 사용자가 한 4,000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재택에서 그 개인 PC, 즉 재택에 있는 개인 PC를 이용해서 이런 부분들을 다 구축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금융기관의 어떤 실사례를 보겠습니다. 금융기관 같은 경우 직원이 한 500명 정도를 요청을 하셨고요.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전자금융 감독 규정의 어떤 시행 세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좀 특이하게 이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IT 직원들은 지금 VDI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콜센터 쪽도 소프트웨어폰을 쓰고 있는데 그것도 같이 연동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프트웨어가 탑재가 되면서 지금 원격 제어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걸 했고요. VDI도 아까 저희 티게이트 4.0이 탑재가 되면 그 위에 VDI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뭐 다른 어떤 소프트웨어나 이런 게 필요 없이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VDI도 구축을 했고, 그래서 IT 직원은 VDI를 통해서 지금 들어올 수 있는 상태를 만들었고요. 콜센터는 VoIP가 넘어와야 되기 때문에 VoIP도 연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모든 본사에 있는 사용자가 저희 제품을 통해서 지금 원격 근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대 효과를 보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정부나 금융 이런 부분에 재택근무 업무 보안 가이드를 준수하고 있다. 완전히 준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희 제품은 아까도 처음 서두에도 얘기했다시피 제로 트러스트를 기반한 SDP 구현으로 어떤 최고 등급의 지금 보안을 고치하고 있다. 만들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규정에서 보다시피 기존에 혼재된 어떤 보안 기술을 통합 단일 제품으로 지금 만들었기 때문에 또한 싱글 사인온을 구현했기 때문에 일회 로그인으로 모든 재택근무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떤 이점들 때문에 관리가 당연히 편해지고 그 다음에 비용이 많이 절감되는 뭐 50% 상태가 아니고 많이 절감된다.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거는 나중에 문의를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나 어떤 통신 사업자하고는 완전히 비종속적으로 독립적으로 환경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어떤 네트워크이든지 관계가 없다는 거죠. 표를 잠깐 보시면 아까 보안통신이라든지 4가지 기능이 개별 솔루션으로 다 도입을 해야 되는 회사나 기업에서는 다 도입을 해야 되는데 저희 티게이트 4.0은 이걸 다 통합을 했고 단일 제품으로 지금 솔루션이 나와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장이네요. 그래서 그 매듭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매듭말은 제로 트러스트는 현존하는 가장 안정적이고 최고 등급의 보안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STP는 이를 구현한 최상의 제로 트러스트 구현 기술이기 때문에
제로 트러스트 사상을 입각한 어떤 STP의 그 탑재가 된 제품을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 앞으로 모든 아까 여러 가지의 뭐 4차 산업이나 앞으로의 세상에서 STP나 제로 트러스트가 계속 그 발전되기 때문에 지금 고민하시는 원격이나 재택근무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쪽 방향으로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격근무 시에는 고려사항은 아까도 했다시피 사용자들이 일반 사용자이기 때문에 IT 직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편리성을 줘야 됩니다. 싱글 사인온이라든지 UI, UX가 편한 이러한 편리성을 줘야 되고 보안 관계자한테는 최고 등급의 보안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거를 만족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원격 그 관련 기종에서는 재택근무 관련 기술 분석해 봤지만 최소 4가지 솔루션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이 4가지 솔루션을 개별로 도입했을 때는 뭐 시기라든지 구축 시기라든지 서로 연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소요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통합한 어떤 단일 솔루션으로의 도입이 성공 여부의 가장 핵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